네, 문제 보실게요. 1번 요양보호 실천의 네 가지 원칙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접촉하기. 붙잡고 손끝으로 접촉한다. 2. 대면하기. 위에서 내려다보며 옆에서 힐끗 본다. 3. 말하기.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 최소 3초 이상 기다린다. 4. 말하기.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다. 5. 일어서게 하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반드시 부축해야 한다. 몇 번이에요? 네, 3번에 말하기.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에는 최소 3초 이상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잖아요. 두들기고 3초 기다리고. 예, 그래서 대상자가 뭔가 이야기를 한다면 3초를 기다려야지 말을 할 만한데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러면 나중에는 말문을 닫아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3초 이상 기다린다. 그리고 일어서게 하기도 있어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반드시가 틀린 거죠. 반드시라는 거는 이거는 전적인 도움이에요. 대상자를 도울 때는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야 된다 했고 접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붙잡고 손끝으로 접촉. 손끝으로 접촉한다든지 위에서 손가락으로 잡는다든지 그러면 억압하는 느낌을 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에 관절의 밑에 부분을 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받쳐줄 때는.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매사에 자신감이 감퇴한다. 질문에 대해 대답을 망설이거나 중립을 지키곤 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1. 우울증 경향의 증가. 2. 내향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의존성의 증가. 5. 조심성의 증가. 네, 정답은 예, 5번의 조심성의 증가이죠. 그러니까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을 기해요. 신중을 기한다는 거는 조심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중립을 지키겠다. 이것도 조심스러운 거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예. 근데 융통성이 없다. 이게 나오면 경직성의 증가예요. 그래서 이 조짐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 다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적 부조 제도를 고르시오. 1. 고용보험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네, 5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공적 부조라는 거는 이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게 뭐예요? 최저생활이 나오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수급권자들이 수급비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를 공적 부조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하고 물어보면 공적 부조가 답이고 공적 부조라고 나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요거는 지자체에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 대상자가 체온이 높은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한다. 이때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차가운 물로 목욕시킨다. 2. 목욕 대신 샤워를 시킨다. 3.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4.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목욕시킨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야 되겠죠. 체온이 높을 때는 목욕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부분적인 목욕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다. 2.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내주고 있다. 3. 시설장의 부탁으로 급여 시간을 부풀려서 기록하였다. 4. 대상자에게 높은 등급을 받도록 거짓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5. 가족 수발 요양보호사들이 교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다. 정답은 1번에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내주거나 시설장이 급여 시간을 부풀려서 기록하라고 해서 거짓으로 기록을 한다든지 또 등급을 받도록 거짓 행동하도록 알려준다는 거 이런 거 다 불법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가족 수발을 하는데 교차 서비스라는 거는 서로 A라는 요양보호사, B라는 요양보호사 있고 A라는 어르신이 있고 B라는 어르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가족이 돌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해서 돌보면 1시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1시간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3시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A라는 요양보호사가 A라는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A가 B를 본고를 해서 3시간을 기록하고 B는 A를 본고를 해서 3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1시간이지만 이게 교차 서비스예요. 이거는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요 얘기는 또 다른 시험에도 나와요. 교차 서비스를 했을 때 이 답을 찾는 거는 불법이라고 한다.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게 답이에요. 교차 서비스 하면 안 돼요. 6번 다음 중 나이, 성별, 인종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을 고르시오. 1. 참여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독립의 원칙, 4. 자유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2번이에요, 2번. 나이나 성별, 인종, 이거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존엄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성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여자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도 계신데 아버지는 돌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복지관을 다니고 있는데 이 어르신이 등급을 이제 다시 좀 받아가지고 재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한테 오전에는 어머니를 봐주고 오후에는 저희 아버지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요양보호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답은 네, 시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답인데 저는 남자 어르신은 안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자 어르신은 안 봐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성별, 여기서 걸리죠. 존엄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하고 직접 얘기할 거가 아니라 네, 시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설장한테 가가지고 시설장님 저는 애초부터 여자 어르신만 보기로 했는데 이 보호자가 남자 어르신을 돌봐달라고 하니 나는 요 집은 못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시설장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장도 애초에 이분은 여자 어르신만 돌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분을 돌볼 수 있게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랑 같이 실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존엄의 원칙이다 라는 거죠. 7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자주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억제대를 사용한다. 2.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3. 상하이가 붙은 옷을 입힌다. 4.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5. 화장실로 이동하여 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4번, 5번. 4번이 인원수가 더 많아 4번으로 쏠렸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래서 화장실에 이동해서 변기에 앉힐 수는 없어요. 화장실까지 못 가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는다는 이유는 대상자가 음부에 뭐 습진이나 피부에 상처가 이런 게 있어서 불편해서 손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가 이게 안 나오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손톱을 짧게 깎아주어서 상처가 나지 않게. 그죠? 손은 어차피 너니까 자꾸 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톱이 길면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또 다른 거는 손을 깨끗이 닦아준다. 깨끗이 닦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을 넣더라도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그쵸? 예. 뭐, 요로 감염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자꾸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재의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상황에 대한 대처가 나와요. 상황에 대한 대처. 거기에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답이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렇게 나올 경우에. 그게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상황별 대처 방안이 뭐 1안, 2안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수시로 그냥 잡지책 읽듯이 한 번씩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기저귀가 꽉 조여져서 불편해서 자꾸 손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가 꽉 조여져 있는지 살핀다. 이러면 또 그게 답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진 않고 그 중에 하나가 시험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8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대상자가 아들이 손주들 보라고 가족사진 액자를 주었는데 방에 걸어 놓아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양보호사가 죄송하지만 생활실에는 개인 물품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이 시설에서 침해받은 권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4번이죠.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침해가 된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9번 다음의 내용에 속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집안에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1. 방임 2. 유기 3. 자기방임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아직 정답은 안 했어. 네, 정답은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일단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로 학대하는 거는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 아니면 뭐 나가서 죽어라. 뭐 이런 화난다고 막 하는 이런 말들 다 정서적인 학대인데 이런 정서적인 학대는 어르신이 받는 신체적인 학대 못지않게 충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라 해서 그게 어르신을 뭐 때리거나 이런 거보다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서적인 학대도 신체적인 학대 못지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10번 방문 요양 서비스 중 수급자가 아들로부터 학대를 받아 몸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신고하는 기관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경찰서 2. 보건소 3. 의료기관 4. 주민자치센터 5.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고예요, 신고. 신고는 경찰서 아니면 또 뭐예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랑 경찰서랑 같이 나오진 않아요, 답에.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신고는. 근데 우리가 때린 거를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멍이 드는 걸 발견해서 이거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대를 받는 거를 볼 때도 신고고 학대가 의심이 될 때도 신고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그래서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벌금을 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고 이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거기서 쉴 수 있고 숙식을 제공받고 기본적인 의료비를 제공을 받는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예요. 근데 여기 쉼터에다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라고 나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고 이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이 숙식을 제공받고 기본적인 의료비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거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11번 다음 중 대상자나 가족이 건강상태, 치료,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을 요구할 때 허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윤리강령을 고르시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정답은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는 사생활이죠. 사생활. 정보 제공을 하면 벌금이 얼마예요? 벌금이 1000만 원. 세요. 사생활. 그래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커피숍에서 막 누구 어르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름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안 대면 나중에 저 선생님 우리 뭐 어르신 입소에 계신 데 있는 선생님인데 근데 꼭 말하는 게 꼭 우리 아버지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이름을 안 대면 아니라고 우겨대면 우길 수라도 있는데 이름을 대버리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개인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권리 침해가 받는 거예요. 12번 다음의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보호자가 어머니께서 욕창이 심하셔서 욕창과 관련된 복지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요양보호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볼게요. 2. 비용을 주시면 제가 구해드릴게요. 3. 제가 판단할 때는 욕창이 심하지 않으세요. 4. 복지연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5. 지인이 운영하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은 4번. 유인 알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연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는 데를 알선을 하고 또 그 알선한 거에 또 몇 프로를 또 수수료를 받고 이러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13번 다음 중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를 고르시오. 1. 손톱은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일회용 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4.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5. 독감에 걸렸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본다. 정답은 정답은 그러면 답을 해주세요. 정답은 5번이죠. 독감에 걸리면 쉬어야죠. 그쵸? 또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려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다 라는 거죠. 14번 다음 중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동료 간의 만남은 최소화한다. 2. 바쁜 경우 휴게 시간을 반납한다. 3. 상사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을 줄인다. 4. 정기회의나 면담을 통해
정기적인 소통을 실시한다. 5. 업무에 능숙하면 지침보다 본인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정답은 4번의 정기회의나 면담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의심될 때의 대처라고 나오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반응이나 우울증 증상을 빨리 인식하여 일찍 대처할수록 빨리 좋아지는 것을 알아야 하고,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직장의 동료나 상사 또는 가족이나 친구 등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의논을 해야 되고요.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증상이 계속되면 휴양이나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랑 만나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해야 되는 거지. 휴게 시간도 반납하고, 또 상사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줄여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업무에 능숙하다고 그래서 본인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회의나 면담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 그런 스트레스가 좀 최소화될 수가 있겠죠. 15번 요양보호사에게 근무 중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2.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3.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는 경우. 4. 침대를 허리와 가슴 사이에 놓고 기저귀를 가는 경우. 5.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어떨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생길까요? 정답은 1번이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면 직업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업병. 그래서 이 네일 아트 하는 분들은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요거 쪽 가위 요거 짚느라고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니까 그쪽 관절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막 이렇게 글씨를 쓰니까 저도 이제 직업병이 손목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만지면 아프고 손을 바닥에 짚으면 아프고. 그래서 이제는 펜으로 쓰는 거로 바꿔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런 뭐 펜으로 쓰는 게 있다던데 알면서 있다던데 그랬더니 그거 좀 한번 조회 좀 해보라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회하더니 있대요. 있죠. 당연히 있는 거 알고 한 건데 그래서 야 그거 하나 사주면 안 되냐 뭐 손목이 아파서 그랬더니 사주겠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사주면 안 되냐. 그래서 얻은 게 이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이제 펜으로 쓰니까 아이고 아들한테 사달라고 했죠. 손목이 야 엄마가 여기 손목이 아픈데 그러면 해줘야죠. 그래서 마우스로 안 하니까 이 손목에 톡 튀어나온 게 이제 사라졌어요. 그게 근골격계 질환이죠. 이게 직업병.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위에서 배웠잖아요. 올바른 신체 정렬.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구부려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요 그림 있죠. 허리는 펴고 허리가 너무 짧죠. 그리고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다리를 벌려서 지지면을 넓히고 이렇게 물건을 든 상태에서는 허리를 이용해서 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발을 움직여야 되고 이게 다 올바른 신체 정렬. 물건을 잡을 때는 가까이, 대상자를 이렇게 도움을 줄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체일 때는 무릎 쪽에 물건 잡고 상체에서는 여기 가슴 쪽으로 붙이는 그런 그림을 예전에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물건은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해서 들어 올려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들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처럼 하면 무게가 더 느껴져요. 근데 몸에 딱 붙이면 무게를 덜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올바른 신체 정렬에서 근골격계 질환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16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대상자가 높은 등급을 받도록 도와준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기간을 위해 목격한 학대 사실을 묵인한다. 정답은 1번이죠. 대상자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수평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예요? 무슨? 조성 퀴즈. 무슨 대등? 대등한. 상호 서로가 대등한 관계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수평적인 것도 맞긴 하죠. 똑같은 근데 수평적이라 안 나오고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는 예를 들어 부부간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또 수직 나오니까 또 상호 대등한 관계. 사랑하고 계신가요? 재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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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이니까 사랑하는 관계고 나이가 들면 의리로 산대잖아요. 의리로. 아닌가요? 조금만 기다리래잖아요. 의리로 살면 조금만 기다리네요. 부부간의 관계는 뭐예요? 우리 가수가 노래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부부간의 관계는 동반자의 관계예요. 동반자의 관계라 그래야지 정답이에요. 근데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 나오면 지금 이 대상자가 수평적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수직 나오니까 수평이 아니라 그러지 여기에 부부간의 관계가 나왔으면 선생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틀린다 그러면 수평적이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대상자와는 상호 대등한 관계, 부부간의 관계는 동반자의 관계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7번 다음 중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풍짓 2. 수두 3. 홍역 4. 폐렴구균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폐렴이죠. 그럼 대상포진은 몇 살이에요? 대상포진이랑 폐렴이 우리 교재가 바뀌기 전에는 65세였어요. 둘 다. 근데 교재가 바뀌어서 대상포진은 60세, 폐렴은 65세예요. 근데 요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할 때 디귿이 먼저예요? 피귿이 먼저예요? 피귿이요. 디귿이 먼저죠? 그쵸? 60살이 먼저예요? 65살이 먼저예요? 60이죠? 그냥 짝으로 가자고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예방접종에 대한 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독감은 매년 65세 이상이면 매년. 그리고 DPT 요걸 DPT는 디프테리아 요거는 100일에 T는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근데 요게 65세가 되면 DPT를 1회 접종을 해요. 세 가지를 다. 1회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100일에만 빼고 10년마다 한 번씩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예요. 100일에 빼고. 그래서 10년마다 예방접종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DPT를 1회 접종한 다음에 10년마다 파티를 해라. 예방접종 파티를 하는 거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파티, 액센트를 줘가지고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다. 그럼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답에 한 줄로. 근데 파상풍 아니면 디프테리아 따로 나와요. 10년마다 맞는 거는 그러면 파상풍, 10년마다 맞는 거 그러면 디프테리아,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있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독감은 매년이라고 그랬죠. 그쵸? 독감 매년. 요거 대상포진 60세, 폐렴 65세. 요거 DPT는 65세 되면 세 가지 1회 접종 후 10년마다 맞는 거는 파티를 해라. 파상풍, 디프테리아. 요것만 하면 예방접종은 끝나요. 네.
18번 소화된 음식물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장기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위 2. 췌장 3. 대장 4. 소장 5. 십이지장. 정답은 대장이죠. 대장에서 하는 일이 수분을 흡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의 형태를 만들죠. 대장벽에서 나오는 점액질이랑 섞여서 대변의 형태를 만드는데 물기가 있으면 형태가 안 만들어지죠. 물을 뺏는 거가 대장의 역할이고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해요. 소장은 위에서는 알코올을 흡수해요. 알코올은 위에서 흡수돼요. 그 위에서는 위액이랑 섞여가지고 음식물이 입에서 잘게 썰어서 내려간 거를 더 잘게 썰어서 소화하기 쉽게 소장으로 보내면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를 해요. 19번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3.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4.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면 그래서 일반인들도 잠 잘 안 오면 밤에 따뜻한 우유 데워서 따뜻하게 해서 한 잔 드세요 라고 하잖아요. 20번 다음 중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정신행동 증상이 줄어든다. 2. 대부분의 기억이 소실된다. 3. 남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5. 배회 행동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답은 약간의 도움만 필요해요. 경증 치매는. 21번 다음 중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어 욕창이 생긴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욕창 부위를 노출시켜 1시간 이상 햇빛을 쬐인다. 2.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3. 하루에 2번씩 자세를 바꿔 눕힌다. 4. 마사지한 후 파우더를 뿌려준다. 5.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정답은 욕창이 생기면 몇 번이에요? 2번. 욕창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게 하루에 2번도 아니고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요. 이거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 근데 이미 욕창이 생겼어요. 그쵸? 생긴 다음엔 2시간이 아니라 더 자주 변경시킨다가 답이에요. 더 자주. 근데 욕창 부위를 노출시켜서 햇빛 쪼이는 거는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햇빛에 쪼이거나 실제적으로 그러진 않는데 교재에 30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욕창이 생겼을 때는 이게 근육이 생성이 되고 상처가 회복이 되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가루로 되어 있는 그거를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주기도 해요. 근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우더를 뿌리는 거는 파우더가 땀구멍을 막아요. 그래서 파우더는 요즘은 쓰진 않아요. 예전에는 애기들 기저귀 갈면 이렇게 좀 축축한 게 없게 그냥 파우더 발라놨잖아요. 그러면 땅구멍이 막혀서 요즘 애기들도 파우더는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넛 베개가 나오면 도넛 베개는 무조건 해주지 않는다. 욕창이 생겼어요. 엉덩이 욕창이 생겨서 도넛 베개를 대준다 그러면 이 도넛 베개는 깔고 누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엎드려서 이걸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 밑에 대주는 거기 때문에 요 욕창 부위가 딱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요게 욕창이 눌리지가 않아서 욕창이 괜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눌리잖아요. 요 원형이. 그래서 요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영양 공급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창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청골 부위, 꼬리뼈가 청골이에요. 이게 도넛백에 대주지 않는다야. 도넛백에 나오면 무조건 안 한다가 답이에요. 22번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 대상자가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면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다. 이때 돕기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119에 신고한다. 2. 물을 마시도록 한다. 3.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준다.
4. 이마에 찬 물수건을 대어준다. 5. 바로 눕혀서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정답은 이거 뭐예요? 갑자기 땀 흘린다는 거는 저혈당 증상이에요. 저혈당. 그래서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준다. 뭐 콜라를 주면 빨리 이 당 흡수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23번 다음 중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아침잠이 많아진다. 2.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3.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4.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5. 낮 시간 동안 자주 졸린다. 정답은 5번이죠. 낮 시간 동안에 자주 졸아요. 그래서 어르신 깨우면 주무세요 그러면 안 잔다 그러죠. 눈 감고 계시던데요 그러면 눈만 감았지. 이렇게 눈 감고 안 잔다 그래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 자주 졸린다. 노인 수면의 특성도 시험에 잘 나와요. 24번 다음 중 신부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한다. 2. 식사량을 늘려서 제공한다. 3.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4.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5.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정답은 5번이죠. 신부전환자는 부종이 있어요. 부종.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서는 부종이 얼마나 심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체중을 재서 체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약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5번 다음 중 노인의 약물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한다. 2. 술을 먹었더라도 매일 먹는 약은 꼭 복용한다. 3.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여준다. 4. 칼슘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5. 약을 삼키기 어려울 경우 분할성이 있는 약은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 몇 번이에요? 5번에 약을 삼키기 어렵다 그러면 약의 가운데 금이 하나가 있는 거, 또 이렇게 십자로 가 있는 거,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만 쪼개서 복용할 수가 있어요. 26번 다음 중 노인에게 탈수가 쉽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칼슘 배출 감소. 2. 갈증 반응 감소. 3. 염분 섭취 증가. 4. 타액 분비 감소. 5. 의액 분비 감소. 정답은 2번이죠. 2번. 나이가 들면 갈증 반응이 줄어든다 그랬죠. 갈증 반응이 줄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탈수가 쉽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27번 다음 중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안과 질환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망막염, 2. 각막염, 3. 결막염, 4. 백내장, 5. 녹내장. 정답은 계속 얘기하면 1, 2, 3, 4, 5 다 나오겠죠. 정답은 백내장. 당뇨병을 앓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여러 군데의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눈에 발생하는 합병증은 시력을 잃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눈에 생긴 합병증은 당뇨병성 망막증, 또 백내장, 외양근 마비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당뇨병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질병들이 발견돼서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28분 다음 중 노인 증후군 증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식욕 증가 1. 골 강화증 3. 부적절한 약물 복용 4. 대사율 증가 5. 의존성 감소. 정답은 약을 제대로 못 드세요. 노인이 되면 의존성은 증가하고 대사율은 감소, 식욕도 떨어지고 다 반대로 나와 있죠. 29번 대상자가 며칠 동안 변을 못 봤다고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관장은 가족이 하도록 한다. 2. 하재를 구입해서 복용시킨다. 3. 방문간호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4. 기관장에게 허락을 받고 관장을 해준다. 5.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5번이죠. 관장, 흡인,
이런 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30번 다음 중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고관절 골절 2. 척추협착증 3. 척추측만증 4. 경직성 척추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고관절 골절이죠. 요 고관절 여기 목에 똑 부러질 수 있어요. 목이. 그리고 이쪽으로도 부러질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골절이 있어서 수술해서 여기다 힘을 박아놓은 거죠. 31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분명한 발음 2. 온화한 목소리 3. 다양하고 적절한 표정 4.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5.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정답은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이거는 틀린 거죠. 분명한 발음이고 온화한 목소리 다양하며 적절한 표정을 짓고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는 관심을 갖고 듣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4번이죠. 32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여가 활동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김땡땡 어르신은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식사를 하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2. 소일활동 2. 가족중심활동 3. 사교오락활동 4. 운동활동 5. 자기개발활동. 정답은 가족이랑 했으니까 가족중심활동이죠. 33번 다음 중 대상자와 말벗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요양보호사의 감정대로 대화한다. 2.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3.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4. 대상자의 삶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대로 판단하여 소통한다.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3번에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34번 다음 중 나전달법의 주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부정적 정서를 강조한다. 2.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낸다. 3. 상대방을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 데 열중한다. 5. 나전달법으로 말하고 다시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 정답은 5번이죠. 네. 35번 다음 중 요양보호 기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서 2. 시설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3. 업무에 대한 책임을 넘기기 위해 4. 다른 요양보호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5.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답은 5번이죠. 관련 전문가에게 기록을 하게 하면 내가 기록한 거가 다른 전문이 누구예요?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 뭐 기관장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지 이거는 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거를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네, 여기까지 35문제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45문제 풀이 해볼게요. 네. 자, 보실게요. 36번. 다음 중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경우 2. 대상자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할 경우 3. 대상자의 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경우 4. 대상자가 본인 부담으로 추가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5. 대상자가 가족과의 통화를 희망할 경우 어떨 때 보고를 해야 될까요? 몇 번?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물건이 없어졌다고 할 때, 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본인 부담으로 추가 서비스를 요구할 때, 가족과의 통화를 희망할 때. 4번이죠. 기간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면 같이 찾으면 되고, 그죠? 목욕을 거부한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시행을 해야 되고요. 방이 정리가 안 되었으면 해주면 되고,
대상자가 가족과 통화를 원하면 통화시켜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요양원 같은 데서는 대상자 가족과 통화를 희망하는데 무조건 막 해주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이렇게 통화하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폰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이제 통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 부담으로 추가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이거는 내가 맘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37번. 다음 중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향을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넣는다. 정답은 1번이죠. 비위관이 코에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코에 여기 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테이프에 이 비위관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에 빠지거나 했을 때는 즉시 밀어놓는 게 아니라 보고한다. 보고.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버린다죠. 버린다. 그쵸?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분에 몇 미리 이상 주지 않는다? 1분에 50ml 이상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이 안 나면 주사기가 몇 cc짜리라고 그랬어요? 50cc. 1분에 그 정도까지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줬어요. 빠르게. 빠르게 주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주면 그냥 새파랗게 질려요? 설사, 탈수, 설사가 나오면 탈수. 너무 빨리 주면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빠르게 주입을 하면 설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하면 탈수 꼭 같이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입안의 청결을 위해서 알코올 솜으로 입 닦거나 난리 나겠죠. 예. 멸균 꺼주를 아니면 물에 적신 꺼주를 해서 닦아줘야 되는 거죠. 38번 대상자가 경관영양 주입 시 오심, 구토, 청색증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고르시오. 1. 비위관을 제거한다. 2. 영양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3.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비위관이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5. 비위관을 통해 찬물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이죠. 오심, 구토, 청색증이 있으면 잠그고 보고한다. 잠그고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보고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반드시 잠가야 돼요. 39번 식사 전에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수면을 취하게 한다. 2.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3.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4. 침대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게 한다. 5. 식사 전에 가벼운 산보를 하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식욕 증진은 가벼운 산보를 하게 해야 되죠. 40번 대상자가 실금을 몇 번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고르시오.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존적이 될 수 있다. 기저귀에 의존적이 될 수 있으므로 몇 번 실금했다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면 안 돼요. 근데 임종 때는 틀리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니까 항문이 열려요. 그래서 실금하고 변도 실변하고 그래서 소변도 그냥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채워줘야지 대상자가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임종 환자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41번 다음 중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변기를 대어준다. 2.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3. 침대에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5. 남성 소변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남성 소변기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소변기 입구를 닫게 되어준다. 정답은 1번이죠.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변기를 대어줘야 돼요.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하려면 상체를 올려줘야 되고요. 침대 발치를 올리면 힘이 더 안 들어가죠. 상체를 올려주고 변을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하는 게 아니라 즉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즉시 배설. 42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관찰할 때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체온 상승이 있는 경우 2.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 3. 연한 노란 색깔의 소변이 나오는 경우 4. 유치도뇨관 주변에 소변이 새는 경우 5. 연결관이 꺾여 있지 않은데도 소변량이 줄어든 경우. 정답은 연한 노란 색깔의 소변이 나오는 경우는 정상이죠.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한다. 이때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는다. 2. 아랫배에 핫팩을 대어준다. 3.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4.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5. 이동변기를 치우고 기저귀를 채워준다. 정답은 4번이죠. 이동변기 나와서 배설 돕는 거는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가 답이에요. 44번 의치를 세척할 때 의치 세정제가 없을 경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1. 주방세제 2. 레몬즙 3. 알코올 4. 과산화수소 5. 표백제. 정답은 주방세제죠. 의치 세정제가 없을 때. 치약은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치약은 안 돼요. 치약에는 마모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아가 마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45번 다음 중 스스로 면도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면도 후에 로션을 살살 두드려 발라준다. 2. 면도 전에 따뜻한 물로 얼굴을 닦아준다. 3. 면도 크림은 수염이 난 방향으로 발라준다. 4. 면도 중에 상처가 생겨 피가 날 경우 손으로 지혈해준다. 5. 면도 후에 차가운 수건으로 덮어 피부에 탄력을 좋게 해준다. 정답은 잘 보셔야 돼요. 정답은 1, 2, 3 중에 몇 번이에요? 3번은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염이 난 반대 방향이에요. 2개 남았어요. 2개. 답이 아닌 것만 고르시는군요.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면도 후에는 왜냐면 면도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벼서 바르는 게 아니라 선전해 보면 어떻게 해요? 스킨이나 선전 보면 그냥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냥 탁탁. 그거는 이제 선전이니까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어쨌든 두들기는 거잖아요. 선전에도. 그래서 살살 두드려 발라줘야 되고 면도 전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대주죠. 따뜻한 물로 닦아주는 게 아니라 물수건을 대줘서 수염이 좀 부들부들해지게 한 다음에 바르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물로 얼굴 닦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수건으로 돼서 면도하기 수월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선전은 맞잖아요. 뜯어기는 거. 그 수염이 난 반대 방향으로 발라야 수염이 서요. 그래서 면도하기 수월하게 하는 거고, 면도 중에 상처가 나서 피가 생기면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죠? 46번 다음 중 여자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질 요도 항문 2. 요도 질 항문 3. 요도 항문 질 4. 항문 질 요도 5. 항문 요도 질. 정답은 요도 질 항문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이렇게도 나오고
앞에서 뒤로 닦는다. 47번 다음 중 구강 청결을 위해 입안 닦아내기를 해야 되는 대상자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전체 의치인 대상자. 2. 충치가 있는 대상자. 3. 결손치가 있는 대상자. 4.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5. 혼자서 칫솔질을 할 수 없는 대상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입안 닦아내기. 계속 해보세요. 답 나올 때까지. 1번은 의치인 사람은 헹구겠죠. 의치는 닦고 입안을 헹구죠. 1번 땡이고. 칫솔질을 할 수 없으면 해주면 되죠. 이빨이 빠진 대상자를 닦아 남아있는 이빨은 어떻게 해요? 답이 아닌 것만 계속 2개 남았어요 이제. 4번이죠 4번. 연화장애가 있는 사람. 연화장애 있는 사람은 삼킴을 잘 못하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이 칫솔질 잘 안 되죠. 그냥 닦아내는 거래요. 입안 닦아내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의식이 없는 대상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도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 그걸로다가 물 묻혀서 짜서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아내면 돼요. 48번.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통목욕을 놓을 때 욕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어느 쪽 다리부터 옮겨야 하는지 고르시오.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어느 쪽이나 관계없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예요. 3번 4번 둘 중에 하나. 50대 50. 네. 자 선생님 보세요. 왼쪽이 마비라 했어요. 그럼 왼쪽 주먹 쥐라 그랬죠. 들어갈 때 건강한 쪽 들어가고 불편한 쪽 다리 들어가요. 나올 때 건강한 쪽 나오고 불편한 쪽 나와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어떻게? 오른쪽 오른쪽이죠. 그쵸? 욕조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부축을 하는 거는 불편한 쪽에서 부축을 해요. 그런데 대상자가 들어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들어가고 불편한 다리가 들어가요. 나올 때 건강한 다리가 나오고 불편한 다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왼쪽이 불편하니까 건강한 오른쪽 들어가고 왼쪽 들어가죠. 나올 때도 1번, 2번. 나올 때도 1번은 오른쪽. 그리고 왼쪽이죠. 그러면 문제 들어갈 때 순서라면 오른쪽, 왼쪽 되겠지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리 나오는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49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때 잡는 곳 아니면 뭐 자세 몇 번이에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된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요양보호사가 잡아야 될 것은 어디예요? 어깨하고 그럼 어깨하고 둔부인데 2번은 어깨하고 무릎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땡이고 5번이죠. 5번. 자 어깨와 엉덩이 1번은 이게 오른쪽으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거 틀렸고 2번은 여기가 틀렸고 3번은 팔은 맞았어요.
돌아가는 쪽에 팔은 만세를 할 수 있고 가슴에 놓을 수가 있어요. 다리는 반대죠. 돌아가는 쪽이 위에다가 올려놔야죠. 그쵸? 그러니까 오른발 위에 왼발을 올려놔야 되는데 여기는 왼발 위에 오른발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고 요 4번은 아예 틀렸죠. 그죠? 그래서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돌리는 거, 옆으로 돌리는 거, 대상자가 이제 요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왼쪽이고 오른쪽이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으로 돌린다 했으니까 요양보호사 위치는 돌리고자 하는 오른쪽에 가서 선다. 위치는 다 맞았어요. 오른쪽에 섰어요.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 대상자의 머리는 돌아가는 쪽으로 돌린다. 손은 가슴, 무릎을 세워요. 그런데 이 손은 돌아가는 쪽을 만세를 하든지 다리는 무릎을 세우든지 아니면 돌아가는 쪽에 반대발을 돌아가는 쪽에다 올려요. 그래서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리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고 어깨 뒤로 빼서 베개를 다리 사이에 가슴 앞에 이렇게 대주면 되죠. 됐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0번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대상자가 보행보조차를 이용하여 이동할 때 순서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보행보조차 왼발 오른발 2. 보행보조차 오른발 왼발 3. 보행보조차 양발 같이 4. 왼발 오른발 보행보조차 5. 오른발 왼발 보행보조차 양쪽 다리가 다 약해요. 보행보조차하고 무슨 양발을 같이 가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이거 선생님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보행보조차하고 발 순서. 자, 보실게요. 한쪽이 약해요. 한쪽이 약하다. 그런데 왼쪽이 약하다라고 하면 보행기 가고 땡이죠. 보행기하고 왼발하고 같이 가야죠. 보행기하고 왼발하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왼발 나간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모두 약해요. 그러면 보행기 가고 오른발 가고 왼발이 오른발 간 부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약하다 그러면 약한 다리와 보행기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그러니까 이 보행기가 약한 다리가 되는 거예요. 약한 다리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턱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1.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3.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4.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5.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정답은 4번이죠. 도로턱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뒷바퀴 먼저 천천히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서 앞바퀴 내려오는 거죠. 지그재그는 언덕이에요. 언덕. 52번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호흡곤란이 나타날 때 도움을 주는 체위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엎드린 자세 2. 보기의 자세 3. 반앉은 자세 4. 바로 누운 자세 5. 옆으로 누운 자세 정답은 반앉은 자세. 이거는 그림 문제로도 나와요. 그림 문제로도 호흡이 곤란할 때의 자세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를 찾아야 돼. 반자위. 53번 오른쪽 발이 불편한 대상자를 부축하여 걸을 때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과 요양보호사가 잡아줘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1. 오른쪽 팔 허리 2. 오른쪽 팔 왼쪽 손목 3. 오른쪽 팔 오른쪽 손목 4. 왼쪽 팔 왼쪽 손목 5. 왼쪽 팔 오른쪽 손목 몇 번이에요? 다른 분들은? 4번이죠. 4번. 자, 보실게요. 대상자가
요렇게 있어요. 요게 대상자예요. 오른쪽 발이 불편하다 그랬죠? 여기가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어디 서요? 예, 평상시 같으면 불편한 쪽에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부축, 이송 이런 게 나오면 건강한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왼쪽에 섰어요. 요양보호사가. 그러면 대상자는 왼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올리면 요양보호사는 왼쪽 손목을 잡는다. 그럼 요양보호사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에 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은 왼쪽 팔, 요양보호사가 잡아주는 거는 왼쪽 손목이죠. 그쵸?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54번 복지용구 중 침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침대의 높이를 크랭크 손잡이를 돌려서 조절하면 전동 침대이다. 이 전동 침대는 임대 품목이고 수동 침대는 구입 품목이다. 3. 크랭크 손잡이를 왼쪽으로 회전시키면 올라간다. 4.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높낮이를 높은 위치에 오도록 한다. 5. 전동 침대의 조절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에요. 5번. 자, 침대의 높낮이를 크랭크 손잡이를 돌려서 조절하면 수동 침대이고 전동 침대든 수동 침대든 모두 임대이다. 크랭크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올라가요. 그리고 왼쪽으로 내리는 거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높낮이를 가장 낮은 위치에 오도록 한다죠. 전동 침대에 물 들어가면 안 되겠죠. 5번이 답이고요. 55번 다음 중 욕창 대상자에게 적합한 침구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주름이 있는 시트 2. 봉제선 없는 면 시트 3. 풀먹인 광목 시트 4. 소재가 두꺼운 면 시트 5. 침대를 보호해주는 방수포. 정답은 2번이죠. 욕창 안 생기게 이렇게 주름 있으면 주름을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제선 없는 면 시트가 적합하다. 56번 요양시설에서 치매 대상자의 환경적 지원을 위한 지침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대상자의 사생활보다는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인 물품이나 사진은 소유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3. 일상생활이 침상에서 모두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4. 대상자의 교류를 위해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준다. 5. 대상자가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시설에서 지정해준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예, 4번이죠. 대상자의 사생활이 더 우선인 거고 개인 물품 사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상생활의 침상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침상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대상자의 교류를 위해서 만남의 공간 만들어주면 좋은 거죠. 계속 대화할 수 있고 또 대상자가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시설에서 지정해주면 한 군데만 가야 되겠죠. 지정된 곳만. 57번 다음 중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절임 음식을 권장한다. 2.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한다. 3. 우유와 유제품의 섭취를 제한한다. 4.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섭취한다. 5. 간, 달걀, 노른자, 마른 표고버섯 등은 제한한다. 예, 맞는 거. 4번이죠, 4번.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섭취한다. 자, 뼈 건강을 위한 핵심 식품 보실게요. 유제품은 칼슘을 위해서 하죠. 우유,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것들은 높은 칼슘 함량이 있어요. 그리고 흡수율도 좋고 또 해조류 및 뼈째 먹는 생선 여기는 미역, 다시마, 멸치, 뱅어포 여기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식물성 단백질, 채소는 콩, 두부, 브로콜리, 청경채 이거는 칼슘 외에도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비타민 D 식품은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연어, 고등어 이거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많다는 거죠. 피할 음식은 짠 음식, 카페인이나 술, 담배 이런 거는 뼈를
약하게 만들고, 짠 음식은 칼슘 배출을 증가를 시킨다라는 거죠. 절인 음식은 짠 음식이죠. 예,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이고, 우유와 유제품 먹어야 된다 그랬죠. 제한이 아니고, 간, 달걀 노른자, 마른 표고버섯도 권장이죠. 58번 다음 중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견섬유 브라우스 2.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3. 합성 섬유 바지 4. 나일론 양말 5. 비닐 모자. 정답은 1번이죠. 견섬유 브라우스는 습기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섬유가 손상을 많이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충제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5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손상 최소화 3. 면역기능 강화 4. 신장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뇌 손상 최소화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손상이 된다 그랬어요. 60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금방 했던 일도 자주 잊어버린다. 2. 심신 상태가 변해가는 것에 적응한다. 3. 새로운 일을 쉽게 받아들이고 적응한다. 4. 주변 상황에 대한 분석을 잘한다. 5. 주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잘 대처한다. 정답은 네, 1번이죠. 치매 대상자의 특성 그러면 금방 잊어버린다. 네. 61번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서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를 때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폭력 행동이 멈춘 후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2. 동료 직원들과 강제적으로 제지시킨다. 3. 억제대를 사용하여 신체적으로 억압한다. 4. 주위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진정시킨다. 5.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근다. 정답은 네, 4번이죠. 치매 대상자한테는 질문도 하지 말고 설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를 못하고 또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억압, 방에 가둔다 이런 거는 다 노인 학대예요. 그래서 주위에 위험한 물건만 치우고 진정을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대상자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더 폭력적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62번 치매 대상자의 실금으로 인한 부양 위기 단계에 있는 치매 가족 돌봄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르시오. 1. 지저귀를 채우도록 권유한다. 2. 치매 증상이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도록 격려한다. 3. 치매가 악화된 것이므로 치매약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 4.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단계이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5. 새로운 질병이 생긴 위험 신호이므로 즉시 의료진과 상의한다. 정답은 제일 좋은 걸 찾으세요. 정답은 5. 이거 5번이에요? 아니면 시설 입소를 권유해요? 네. 치매 증상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막 화가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격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기저귀를 채우면 안 되고 배뇨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면 2~3시간마다 화장실을 모시고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한테는 이 실금도 치매 증상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들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격려를 하면 되겠죠. 63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때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2.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4.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5.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4번이죠. 주의환기. 설명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쓰레기 봉투 사러 가자면 밖으로 나가야죠. 산책을. 실제로 쓰레기 봉투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막 해야죠. 잊어버리게. 쓰레기 봉투에 대한 거를. 주의 환기예요. 64번 침해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시켰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옷을 당장 입으세요. 2. 말없이 바지를 입혀준다. 3. 바지 갈아입혀 드릴까요? 4. 감기 들어요. 바지 입으세요. 5. 벌과 상을 적절히 사용하여 타이른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이럴 때는 그냥 거기다 막 놀라서 어머 왜 그러세요 막 이런 거 하면은 더 막 흥분해서 더 그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옷을 입혀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65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2.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3.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배회 증상이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네, 5번이죠. 특정 음식 좋아한다고 계속 그 음식 주면 질려서 먹질 않죠. 그리고 배고픔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주면 안 되고 너무 호소하면 소량씩 조금씩 주면 되겠죠. 손잡이는 무거운 거,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숟가락을 줘서 치매 대상자가 숟가락을 쥐고 있는 거를 잊어버려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손잡이를 주면 이렇게 무거워서 뭔가 쳐다보다 숟가락이면 또 한 입 드시겠죠. 네, 배회 증상이 있을 때는 칼로리를 늘려줘야 돼요. 배회를 많이 하면 칼로리 섭취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량을 늘려줘야 되고요. 치매 말기에는 씹는 거, 삼키는 거 이런 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가 맞아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66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1.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실내 온도를 낮춰 시원하게 해준다. 3. 평소에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4.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5. 밖으로 같이 나가 산책한다. 정답은 예, 1번이죠. 이거는 배설에 대한 거예요. 배변이 불편하니까 빨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실내 온도를 낮추는 거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옷 벗으라고 이게 아니라 침대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침상 위에서만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온도에 대한 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한다. 이때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2.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4.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네, 4번이죠. 이것도 뭐예요? 주의 환기. 실제로 상추 따라가서 상추 따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68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석양증후군의 문제행동 유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닌다. 2.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한다. 3.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한다. 4. 낮에는 온순하다가 저녁이 되면 불안초조해한다. 5.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낸다. 정답은 예, 4번이죠. 석양은 저녁이잖아요. 낮에는 온순하다가 저녁만 되면 불안초조하고 침대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불안 증세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고 하면 좋아하는 애완견과 함께 있게 한다. 좋아하는 인형을 갖고 있게 한다. 이게 답이에요. 예. 손에 만져지는 것이 무엇이든 먹게 하는 거는 이식증.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갔다 모시가는 거는 도둑망상. 도둑망상. 69번 다음 내용이 경증 인지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디귿자로 시작되는 단어 말하기,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보기. 1. 창의력 향상, 2. 진압력 향상, 3. 판단력 향상, 4. 언어의 유창성, 5. 시공간 능력 향상. 정답은 4번이죠. 이게 디귿자로 시작되는 거, 가로 시작되는 거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고, 또 아니면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문구류를 얘기해 보세요. 도로 위를 달리는 운송 체계를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뭐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의 이름을 대보세요.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과일을 얘기해 보세요 했을 때 그 종류를 줄줄줄줄 이야기를 끊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는 언어의 유창성이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7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사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고 화를 내며 고함을 친다. 1.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2.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방에 있는 대상자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5.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7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4.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5. 침대보다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준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바닥에 매트리스를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복용하던 약은 치매 대상자 약은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한다 그랬죠. 왜냐면 시도 때도 없이 드세요. 그리고 세제는 숨겨놔야 돼요. 이식증이 나타나면 세제, 비누 막 닥치는 대로 드세요. 또 과일 모양의 자석도 먹는 거 뭐 배추 모양, 딸기 모양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먹는 건 줄 알고 먹는다 얘기예요. 그 온수 수도꼭지는 빨간색 테이프로 표시해야죠. 우리가 파란 거는 찬물, 빨간 거는 뜨거운 물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72번 딸이 면회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며 배회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따님이 왔다 갔는데 모르세요? 라고 말한다. 2. 오늘 보셨는데 잊으셨어요? 라고 설명한다. 3.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4. 또 시작하셨어요? 라고 지적한다. 5. 따님이 또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이죠. 딸이 보고 싶다니까 딸 사진 보러 가야 되겠죠. 뭐 말한다, 설명한다 이거. 왔다 갔는데 모르세요? 기억 못하죠. 기억 못하고 배회한다는데 기억 못하냐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73번 다음 중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와상 상태인 치매 말기 대상자. 2. 뇌경색으로 의식이 없는 대상자. 3. 폐암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 4. 급성 폐질환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대상자. 5.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대상자. 정답은 3번이죠.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를 받죠. 7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1. 나는 지쳤어. 2. 살 수 없사니 너무 슬퍼. 3.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4.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오진일 거야. 5.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분노.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화를 내는 거. 왜 화를 낸다 그랬어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지쳤어는 뭐예요? 무슨 단계? 수용 단계.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우울의 단계. 우울. 근심, 슬픔 이렇게 나오면 우울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오진일 거야. 부정의 단계.
또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장가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타협의 단계라고 그랬죠. 타협의 단계는 삶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타협의 단계이다. 75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조수석에서 벨트 차는 위치라고 했어요. 네.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겨드랑이 중간. 76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사용하는 순서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몇 번이에요? 3은 땡이고 1, 4 중에서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4번. 1번은 뭐예요?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손잡이를 누르고 그 다음에 바닥을 향해서 빗자루로 썰듯이 이게 맨 마지막이죠. 분사하는 거 바닥을 향해서 따라가다. 77번 시설에서 정전 및 전기 사고에 대비한 안전수칙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2. 정전 후 냉동식품이 녹은 경우 재냉동한다. 3.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로 붙여 사용한다. 4. 정전 시 가장 먼저 누전 차단기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 욕실에 있는 콘센트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지 않는다. 정답은 네, 4번이죠. 네. 정전 후 냉동식품이 녹으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냉동식품이 안 녹았어요. 그거는 다시 얼려도 되는 거예요. 예, 전선이 벗겨지면 청테이프가 아니라 뭐예요? 절연 테이프. 그리고 욕실에 있는 콘센트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놔야 되겠죠. 78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러 간 요양보호사가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심폐소생술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가장 먼저 하는 거. 몇 번이에요? 네, 1번. 1번은 뭐예요? 반응 확인. 그 다음에 2번은 도움 요청. 3번 가슴 압박. 1번, 2번, 3번 가슴 압박. 그 다음에 4번 인공호흡. 그래서 살았으면 이거는 회복 자세. 79번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된다. 이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2. 골절 부위에 냉찜질을 해준다. 3. 발목을 움직여 보게 해서 골절 여부를 확인한다. 4.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5. 의자에 앉아서 발을 아래로 내려놓게 한다. 정답은 튀어나온 뼈는 누르지 않아요. 그러면 2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순서대로 하려고요? 그렇다니까 또 5번이래네. 2번이 맞아요. 냉찜질, 초기에는 냉찜질. 네, 초기에는 냉찜질이에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발은 위로 올려야 돼요. 심장보다 높게. 안 그러면 부종이 생겨서 더 많이 부어요. 심장보다 높게. 발목을 통증 있고 골절이 의심되는데 발목 움직여 보세요. 막 하면 더 손상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냉찜질이에요. 초기에는 냉찜질. 원찜질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근데 어떤 거는 압박붕대로 감아준다 나와서 답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고정시키는 거,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나와 있는 5개 중에서 가장 답인 거를 고르는 거예요. 이거 튀어나온 뼈 압박하는 것도 땡이고, 발목 움직여보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따뜻한 물수가 아니죠. 발 아래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야 돼요. 출혈이 될 때도 심장보다 위로 올려서 압박을 해야 돼요. 지혈시키려면. 80번 치매 대상자에게 환각 증상이 보일 때의 대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대상자의 주장을 무시한다. 2.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다. 3. 현실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4. 즉각적으로 교정하거나 지적한다. 5.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을 인정해준다. 보고 듣는 것을 인정해준다.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환각 증상일 때 아니라라고 막 해도 그거를 믿지를 않죠. 그래서 뭐 도둑이 들었다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뭐예요?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있다 그러면 답이 그 사람은 가서 없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나가서 없다. 왜냐면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문이 잠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듣는 것을 인정해 준다.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막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 45문제 예, 고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